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결국 FOMC 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움직이는 양상을 체크해 보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시장에서는 이 FOMC 회의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상이 나왔고, 그런데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언급을 하면서 실망감들이 조금 표출됐고, 뉴욕 시장은 크게 떨어졌지만 우리 시장은 그래도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0.3%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약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생각보다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코스피는 2,400선, 코스닥도 800선을 상회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은 결국에 오늘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다시 또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LNF가 코스닥에서 나란히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다시 또 2차 전지 주들의 이 불 같은 시세가 나올 것인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 할지,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파악을 해보면서 또 새로운 전략, 종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 종목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시간 제한,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핵심 알짜배기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짚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궁금했던 건데 때마침 나왔네,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자세하게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달아주셔도 되고,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포함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와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께서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하셨죠? 네. 자, 어떤 종목들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자, 일단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청원 FA 픽부터 볼까요? 한전기술과 한전 KPS, 첨보, PNT, 대주전자 재료 이렇게 가져오셨고요. 김근우 전문가의 픽은 이지, 파워넷, 신성델타테크, 한농화성, 서린바이오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바로 구체적인 질문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투자 노하우나 투자 관련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식을 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는 링크가 공유될 거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문자 주세요. 김근우 전문가의 성함 3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 김근우 전문가님도 오픈 채팅방에서 좋은 정보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청원 FA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 발전소와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수력,
화력, 원자력 모두 발전소의 설계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고요. 핵심은 역시 원전의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은 크게 6단계를 거쳐 운영이 됩니다. 첫째는 역시 수주가 되고요. 두 번째는 설계, 세 번째가 시공, 네 번째가 주기기의 제작, 다섯 번째가 연료의 공급, 마지막에 유지 보수인데 설계라고 하는 해당 부분은 사실상 동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는 국내 차원에서의 수주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현 정부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원전 산업을 육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외에서의 수주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결과 체코나 폴란드 등으로부터 원전에 대한 수주를 이루어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일정 부분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다행스럽게 주가가 꽤나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대략 32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전년 대비 대략 2배 이상, 그렇다면 주가 상승도 일정 부분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해당 기업 오늘처럼 눌림이 이렇게 발생할 때 한번 공략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한전기술 역시 원전 관련 종목으로 시작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이죠. 네, 첫 번째 종목 이주희 가져왔습니다. 이주희 종목은 사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쵸.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네. 이슈라고 한다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에 좀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산화철 전문 업체인 이주희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수혜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날 목요일입니다. 자, 이때부터 해서 약 40% 정도 상승을 해주고 지금 잠깐의 눌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종목을 분석할 때 제가 주봉을 주로 보는데 주봉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중요한 라인대를 제가 2개 정도 그어봤습니다. 어떤 라인대냐 하면 자, 먼저 8,700원 구간 제가 그어놨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할 때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여러 차례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지를 받았다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니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구간을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저항을 받죠. 그러다가 돌파하고 나니까 다시 지지하는 구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 8,700원 구간이 이 종목 이주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돌파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위에 14,900원 이제 15,000원으로 보겠습니다. 15,000원 네. 구간대를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도 여러 차례 저항이 발생했던 구간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야만 상승 추세 지속한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지 첫 번째 종목으로 김근우 전문가님 소개해 주셨고 역시 지난주에 나온 종목을 자랑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정원 FA님 어떤 종목 할까요? 예,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곧 네. 더워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에어컨을 틀게 될 거고요. 지금 자동차도 전기차가 이제 상용화되고 더 판매가 늘어날 겁니다. 전력 공급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200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의 경우 전력 소비량은 단 한 해도 줄지 않았습니다. 1인당 전력 소비도 단 한 해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발전소의 설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는 원전이 조금 좋지 않았지만 이후 수력, 풍력, 태양광, 기타 등등 신재생 에너지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전소가 많아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여기에 대한 기업의 참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게 바로 이 한전 KPS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시 보시게 되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2월까지 무려 넉 달입니다. 이렇게 기간 동안 주가가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이번에 돌파를 하면서 딱 안착이 됩니다. 시장의 움직임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움직인 채로 고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실적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실적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감안한다면 주가가 3월 같은 경우 한번 올라간 이후 조정을 받은 이후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 기술에 이어서 한전 KPS까지 이청원 FA님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파워넷 종목 가져왔습니다. 오늘로서 제 5번째 강조드리는 종목인데요. 벌써 5번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원 공급 장치 SMPS를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슈라고 한다면 파워넷이 프랑스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종합 솔루션 기업인 이제 와이즈 인터그레이션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략적으로 좀 기술 협업을 한다. 이런 이슈까지 좀 동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슈로서도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5번이나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1월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제외하고요. 두 번째인 2월 16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월 16일부터 해서 자, 큰 시세를 줬어요. 약 25% 정도 수익 구간을 줬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방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3월 16일 날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하나로만 그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하나로만 그었을 때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6%인데 네.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서 올라오면 또 팔고 지지와 저항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지지를 받네 매수, 저항을 받네 매도, 이렇게 구간별로의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이제 사서 보유하신 분들이 25% 수익을 낼 때 뭐 20%, 25%, 15% 꾸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워넷 5번이나 소개를 해주실 만큼 잘 강조를 해주시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청원 FA님 어떤 종목 할까요? 예, 첨보입니다. 첨보요. 2차 전지가 참 뜨겁긴 뜨겁습니다. 계속 갑니다. 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극재 다 갔어요. 폐배터리 잘 갔습니다. 리튬 잘 갔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인데 이쪽은 지금 무언가 모르게 가다가 꺾이거나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그러니까요. 않는 모습인데요. 저는 결코 이런 흐름이 고착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극재가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음극재나 전해질, 분리막 여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그쪽에서 힘이 조금 떨어지는 시점에 맞추어서 첨보와 PNT,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들도 결국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첨보가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LED 소재, 반도체 공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자 소재 사업과 그리고 전해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있는데, 핵심은 2차 전지 소재입니다. 네. 양극재, 폐배터리, 그리고 리튬 다 가고 나면은 분명히 순환매가 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이고요. 예전부터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2차 전지 소재 부문에서 늘어나고 있고,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분명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자명합니다. 주가가 이번 달 들어서 소폭 눌림이 발생했지만 이대로 눌리고 있을 종목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23만 원 정도, 이 정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첨보 이제 뭐 양극재만 보지 말고 분명히 그게 다른 쪽으로도 이제 넘어갈 것이다. 타임이 올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김근우 전문가님. 네, 지난주 말씀드렸던 신성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 한 번 더 좀 가져왔습니다. 이슈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슈 말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이고요. 3월 16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타 다른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20%, 뭐 30% 수익이 상승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종목은 그렇게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약 12% 정도 상승이 발생했고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구간을 발생시켰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주봉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라인이라고 생각되는 12,200원대 라인을 그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2021년부터 상승을 할 때 보게 되면 여러 차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에요.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돌파하고 나니까 강한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도 보면 이 구간에서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지를 받죠. 여러 차례 지지를 받다가 못 이겨내고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탈하고 나니까 어떻죠?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신성 델타테크가 쭉 거래량이 없다가 수급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2023년 3월에 들어서 수급이 발생하고 있는 모양이세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수급이 의미
쉽게 이제 쓰이게 되려면 이 구간을 돌파해야 됩니다. 즉 12,230원 구간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상승 추세가 쭉 지속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봉 보게 되면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을 좀 타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자, 주봉 분석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봉까지만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이청원 FA님 어떤 종목일까요? PNT입니다. PNT요. 첨보와 설명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이 아무래도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기타 소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박 그리고 광학 필름 등 디스플레이 소재용 전자 및 전기 소재를 생산하는 장비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2차 전지 사업의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더니 지금은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기타 배터리에 들어가는 다양한 재화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양극재, 폐배터리, 리튬 여기에 이슈가 조금씩 낮아지는 시점 그리고 관심과 매수세가 줄어드는 시점은 PNT와 첨보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잠시 보시게 되면 올해 연초부터 움직임이 1월, 2월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주가가 다시 지금 42,500원 정도까지 회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3월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온 이후로 다시 한번 꺾였는데 42,500원 정도 선은 쉽게 이탈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스권의 딱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시점.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사업이 그리고 산업 전망이 밝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보고 PNT를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분명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해당 종목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PNT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네, 한동화성 준비했습니다. 한동화성. 네, 한동화성 전고체 배터리주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종목인데요. 한동화성이 이제 뭐 배터리 이슈라든지 리튬 이슈는 워낙 또 많은 방송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말고 또 차트 분석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한동화성의 일봉 차트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이 3월 2일입니다. 3월 2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몇 거래일 지나지 않았습니다. 3거래일 만에 60%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주고 나서 눌림을 발생했어요. 눌림이 발생했을 때 3월 9일 날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3월 9일부터 다시 한번 상승이 이루어지죠. 17% 정도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목요일 날 제가 또 말씀을 드려요. 이거 눌리면 다시 한번 잡을 만하다. 네. 그 바닥부터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거의 40%, 45%가 정도 되는 네.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한 주식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어느 정도는 이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해 보이는 라인대를 그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먼저 11,600원 라인대를 보게 되면 과거에 상승하고 하락할 때 지지받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수차례 지지를 받죠. 그리고 깨고 나니까 저항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한동화성의 경우는 저항대로 바뀌자마자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구간인 이 18,600원 구간에서 저항을 좀 받을 줄 알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전에도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돌파까지 했단 말이에요. 전 매물대 영역까지 겹쳐 있는 구간입니다. 슬슬 수익 실현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동화성은 오늘도 10%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조언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청원 FA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매우 다양한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분자, 전도성 전극, 형광체 재료, 그리고 2차 전지용 음극재 소재를 시장에 네. 공급하고 있고요. 각종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정 사업에서 산업 전망이 좋고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동사 또한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무언가 모르게 아쉽습니다. 산업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보니 주가가 크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음극재 소재를 시장에 공급함에 따라 연초부터 3월 초까지의 흐름은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3월 7일이 단기적인 고점이었는데 이때부터 시장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시장 지금 한번 보시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동사의 주가 또한 지금 잘 버티면서 9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저는 시장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825포인트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결국에는 더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9만 원 정도의 지금 형성된 가격이 결코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20% 수준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용 사업 부분, 여기에서의 매출 증가 그리고 그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대주전자재료까지 확인했고요.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 네, 서린바이오라는 종목 서린바이오. 준비했습니다. 서린바이오는 이제 뭐 백신이나 항체 기반 치료제, 뭐 세포 치료제, 또 면역 세포 치료제 등등 이제 다양한 이제 바이오 분의 이런 물질들을 다른 업체 또는 기업 또는 학교에서 개발을 할 때 바이오 솔루션 제공을 통해서 좀 협업을 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네.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송도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5공장을 건설하겠다. 그쵸.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서린바이오의 고객사 중에 하나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래서 서린바이오가 좀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슈 속에서는 부각을 받고 있는데 주식에서의 수급은 그다지 몰리고 있지 않은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서린바이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1년도에 서린바이오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쭉 하락을 해줬어요. 근데 이 대세 하락 이후에 지금 여타 다른 많은 종목들이 2023년 들어서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서린바이오는 아직 반등이 크게 시작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락을 함에 있어서도 제가 중요해 보이는 라인대를 하나 그어두었거든요. 1740원 정도 되는 라인대입니다. 왜 그어두었냐 하면 자, 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하락할 때에도 이 구간만큼은 꼭 지켜주겠다. 서린바이오가 지켜주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지받으면서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바닥 다지고 상승하는 추세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서린바이오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알려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파월의 의장 발언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도 부각이 되면서 우리 증시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그럼 현재 지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0.7%대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낙폭이 조금 축소된 모습입니다. 0.15%포인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2,413선을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0.17%가량 상승하면서 81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이 황화 리튬의 첫 시제품을 에코프로비엠에 공급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황화 리튬은 전고체 전해질의 핵심 소재로 분류가 되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고체 전해질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이 차세대 배터리 원료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한 물량 전체는 에코프로비엠의 시험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과정이 종료되면 본격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주목이 되고 있는 점은 이번 시제품 공급 물량이 실험실 테스트 규모를 넘어서 파일럿 테스트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황화리튬 양산 가능성을 재확인한 거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수화학은 이번 달부터 솔리드 파워 등 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이 시제품도 공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사 테스트가 완료되면 수출 계약도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호재가 나온 이수화학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장에서 이수화학은 20%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7,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도 열심히 가지고 있습니다. 50만 원 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8% 넘게 상승한 모습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텍인데요.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초격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라운텍의 마이크로 LED 기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라운텍은 증강 가상현실 글래스의 핵심 부품인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한 기업이고요. 지난달 9일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계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증강 및 가상현실에 적합한 이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LED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라운텍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솔루션 기술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특히 라운텍은 가상현실 디바이스와 관련해서 멀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라운텍과 비슷한 선도 기업이 국내에는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재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라운텍은 0.2%가량 오르면서 8,5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99,100원 선까지도 올랐었는데요. 현재 상승 탄력은 조금 줄어든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인데요. 환급 서비스 전문 업체인 글로벌 텍스프리가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이룰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관광객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텍스프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65%에 달합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의 재개박이 실적 개선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국인은 전체 입국자 수의 3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수수료 매출액에서는 52%의 비중을 달했는데요. 따라서 중국 개방은 곧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FS 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인 입국자 1명당 발생하는 글로벌 텍스프리의 매출액은 3,300원에서 많게는 3,900원이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는 7,118원으로 증가했고요. 12월에는 12,234원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K-팝과 K-드라마의 열풍으로 단기 성장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기도 한데요. 오늘장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텍스프리는 6%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6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 또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희가 이번에 또 보여드리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또 어떤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공개합니다. 이청원 FA의 픽부터 볼까요? DB하이텍과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LG전자, 텔레칩스 이렇게 가져오셨고요. 김근우 전문가의 픽은 상신전자, 삼익THK, 삼화페인트, 일진전기, M게임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정보 투자와 관련된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식하시면 링크가 아마 공개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김근우 전문가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김근우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와 이야기 함께 공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좋은 정보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종목 릴레이 바로 이어가야 되겠죠. 저희 또 갈 길이 바쁩니다. 이정원 FA님. 네, DB 하이텍 보도록 DB 하이텍.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메모리의 전체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0이고요. 비메모리는 70%입니다. 그리고 공정 과정에 있어서 일괄 공정, 우리나라가 거의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있는데 지금 핵심이 되는 것은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의 성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주가와 기업 가치가 모두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DB 하이텍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희소성을 가진 파운드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8대 공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웨이퍼의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웨이퍼라고 하는 것은 피자로 치면 도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위에 얼마만큼 말 그대로 틈이 없이 토핑을 많이 올리는지가 지금부터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수득률이라고 합니다. 이 수득률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피자 도우, 즉 웨이퍼를 8인치가 되든 12인치가 되든 시장에 많이 공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 또한 긍정적으로 나오고 현금 흐름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매우 괜찮은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가 분명히 흐름을 한 번은 탈 겁니다. 그때 맞춰서 못 갈 이유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래서 DB 하이텍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운드리 관련 DB 하이텍을 잘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 네, 상신전자라는 종목 상신전자. 준비했습니다. 상신전자는 이제 가전용 노이즈 필터나 이제 리액터 제조 회사로 좀 특이성이 최근에 이제 화두가 많이 되는 미래나노텍의 자회사입니다. 아. 대주주가 이제 미래나노텍인데 이제 기존에는 주로 세탁기나 에어컨, 냉장고 같은 이제 생활 가전 기기에 네. 전자파를 차단하는 제품을 좀 생산했다라면 이제 지난해부터는 이제 베트남에 이제 해당 이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해서 수출 또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업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상신전자의 주봉입니다. 상신전자도 많이 상승을 했었었는데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2,960원 구간 그리고 3,850원 구간에 제가 선을 좀 그어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락을 하더라도 이 구간은 좀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 선을 좀 지우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네. 자, 하단에 보면은 이 구간에 좀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되었고 상단에서는 저항을 받게 되는데 언제부터 이런 모습을 보였냐? 이전에 대세 상승하기 전에 2020년도 말에부터 지지를 받는 모습, 지지를 받는 모습, 지지를 받는 모습, 지지를 받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이 구간 중요하다라고 네. 인식할 수 있게끔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박스권, 하단에서부터 상단에 이르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수급 또한 들어오게 되면서 이 구간 돌파하게 된다면 과거에 보여줬던 상승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신전자 소개를 6번째로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청원 FA님 다음 종목 뭐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전이요. 삼성전자 꼭 가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에 용인에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뒤처지게 되면 다시 따라잡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이행하되 그 투자의 핵심이 되는 건 로봇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파운드리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파운드리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성과 그리고 이에 대한 준비 이미 다 마친 기업입니다. TSMC와 함께 현재 5나노 이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2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이고요. ASML로부터 5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노광 장비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가진 기업도
몇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흔들리고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이행한 이 대규모 투자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분명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로 귀결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셔야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크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밀리고 있기 때문인데 삼성전자는 적어도 지금부터 조금씩 올라갈 것이고 덕분에 코스피도 저는 반드시 오를 거라고 봐요. 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긴 호흡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꼭 올라갈 것이다 확신을 해주셨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김근우 전문가님. 네, 삼익 THK라는 종목 삼익 준비해봤습니다. THK, 네. 삼익 THK는 산업 설비 자동화나 이제 반도체 장비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사측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있었던 산업군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로봇이나 배터리까지 우리도 개발하고 제조하고 네.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로봇이나 배터리가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삼익 THK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각되는 이런 상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두었습니다. 16,476원이에요. 근데 기존에 보시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여드린 종목들은 항상 바닥 구간 혹은 저평가 구간에 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비싸죠. 높은 가격군에 형성돼 있죠. 좀 펼쳐보겠습니다. 자, 과거부터 좀 지켜보게 된다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구간이 그렇게 비싼 구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2018년에 기록했던 29,100원 가격대부터 쭉 하락을 했었는데 정확한 박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군이 조금은 이제 넓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 구간을 절대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선을 그어뒀던 구간 16,476원 구간 보시게 되면 절대 돌파를 못하거든요. 네. 돌파 못합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2023년 들어서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중요한 구간대가 있고 중요한 구간대를 찾았는데 돌파를 한다. 혹은 지켜준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는 구간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힌트를 주시면서 땡 끝났습니다. 자, 다음 이청훈 FA님.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또 반도체네요. 반도체가 저는 분명히 한번 흐름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사실 준비하면서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웨이퍼에 더욱 많은 칩을 우리가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네. 하지만 반도체 칩이 조금씩 더 촘촘해지면 촘촘해질수록 웨이퍼 자체의 수동률은 올라가고 좋은 현상이나 이제 이거를 얼마만큼 잘 자르느냐 네. 그게 기술력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강자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나 달하는 게 이 한미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장비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되든 SK하이닉스가 되든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이 웨이퍼를 제조하고 그 위에 칩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잘 자를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동사가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사업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3분기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매출액이 소폭 줄어들었다. 이건 아쉬울지라도 매출 원가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이건 기술력이 크게 발전이 되었거나 아니면 기업 차원에서의 비용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매출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오히려 비용의 감소로 인해서 더 늘어날 거예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라가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에서 결코 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매수하셔도 참 좋은 종목,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종목들을 연달아서 한미 반도체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종목 볼게요. 네, 삼화페인트라는 종목 삼화 준비해봤습니다. 삼화페인트 제가 준비할 때 제가 보통 어떻게 종목을 좀 서칭을 네네. 하냐면 이슈보다는 저는 차트를 보고 수급이 들어오네? 그럼 왜 올라갔지? 이런 방식으로 좀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네네. 삼화페인트에 최근에 이제 수급이 대량이 들어오는 걸 제가 확인을 해서 이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네. 한번 이슈를 찾아봤습니다. 이슈를 못 찾겠어요. 시장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아직은 이슈가 없는 상태. 네. 저는 이게 좀 더 매력적인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화페인트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봉 차트입니다. 지난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2020년도 말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퍼센테이지로 한다라면 한 400%가 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네. 최근까지 쭉 하락을 했어요. 음. 근데 이런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럼 상하 포인트를 왜 선택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두었습니다. 이 검정색 선 보시게 되면은 5,345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 구간에서 여러 차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지 받고 나서 저는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주식들을 좀 좋아해요. 바닥 구간에서 지금 기존에 없었던 수급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일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보시게 되면 떨어지면서도 꾸준히 보여줬던 수급이 조금씩 있었어요. 땡.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삼합페인트 좋은 종목인데 설명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다음 이청원 FA님이네. 네, LG전자입니다. LG전자. LG전자가 2021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휴대폰 사업을 없앱니다. 그쵸? 말 안 듣는 친구들을 우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만들어진 역량들을 가지고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쵸? 기존의 가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잘했던 기업들이에요. 음. LG전자, 삼성전자, 특히 우리나라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LG전자, 백색 가전은 LG전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가전은 여전히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나 됩니다. 하지만 가전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꾸준히 확장시키기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생활 그렇죠.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동차 전장 부품 이와 관련된 산업 육성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자동차는 기존은 연료 부분은 석유라든지 기타 원유에 의존하다가 이제 전기로 넘어갑니다만 앞으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반드시 자율주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로봇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흐름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전장 부품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남겨둔 이유가 자율주행이 언젠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동사의 역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주가에 딱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주가는 이대로 멈추지 않을 것 같으니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까지 삼성전자도 가져오시더니 LG전자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종목 갈까요? 네, 일진전기라는 일진전기.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일진전기는 일단 10여 년 전부터 좀 주장해 왔던 바가 있어요. 10여 년 전부터 리튬 2차 전지용 음극재인 실리콘 합금계 음극헐 물질을 연구 개발해 왔다라고 일진전기는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최근에 이제 배터리가 좀 주목받게 되면서 그럼 이거에 대한 제품이 발표되는 거 아니야? 상용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락이 된 것이 일단 일신전기에서는 아직은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네. 근데 연구 개발은 지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신전기에 수급이 좀 몰려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제가 중요한 구간 몇 개를 그어두었습니다. 먼저 4,230원 구간은 제가 항상 바닥에 여러 차례 지지받는 구간은 표시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네. 자, 보시게 되면 여러 차례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즉, 이 종목 일진전기에게는 4,230원 구간은 이탈하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지지받고 올라가야 되는 바닥 구간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이 상단에 있는 5,980원 선인데 이 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대세 상승하기 전에 보시면 여러 차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에요. 즉 돌파하고 나니까 큰 시세를 만들어줬던 그런 자리예요. 그 이후에 하락하고 나니까 어떻죠? 다시 한번 저항받는 그런 구간입니다. 저항받다가 돌파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큰 시세. 근데 지금 그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큰 시세 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진전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청원 FA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 역시 반도체입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선택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가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화는 MCU라고 불리는 차량용 반도체인데 이거는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거나 비상등을 딱 켰을 때 위험을 알리는 신호, 이와 관련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MCU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MCU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동사가 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거의 다 해외에서 수입에만 의존했는데
동사가 그걸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역량을 높게 평가받아서 삼성전자가 한때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적어도 지금 공급만큼은 원활하게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으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와 실적이 많이 흔들렸다라는 평가가 있긴 있습니다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흔들렸습니다. 이유는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지금 종목의 주가가 점진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결코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전 고점인 대략 17,000원 정도. 지금 이 가격대까지 다 왔습니다. 이것만 돌파하면 이제 2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해당 종목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텔레칩스까지 이번에 뒤에 5개는 거의 뭐 전기전자, 반도체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죠, 김근우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 M게임 준비했습니다. M게임. M게임은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이 734억 원, 영업이익이 300억 원으로 이제 99년에 창사를 했었는데 창사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M게임이 다른 게임주들도 신작 발표하면서 게임주 자체 수급이 조금씩 몰려가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M게임 같은 경우는 열혈강호 온라인이 이제 북미 유럽에서 그리고 나이트 온라인이 또 북미 유럽에서 이렇게 네. 좀 인기를 받고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열혈강 온라인은 중국에서 그리고 네. 나이트 온라인은 북미 유럽에서 좀 인기를 얻으면서 매출이 이제 해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게임의 경우는 주봉상 보시게 되면 2021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락하고 나서 다른 종목들은 좀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이 종목은 이때부터 바로 반등 시작했습니다. 네. 천천히 저점 올려주면서 지금 8,500원 구간까지 좀 안착한 모습이거든요. 다만 이 지금 위치가 전 매물대 영역과 좀 겹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과 좀 만날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구간에서 눌림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봉상 보게 되면 이 종목은 이 고동색 선이 중기 이동 평균선인데 중기 이동 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 차례 저항을 받고 또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구간 이탈 안 하면 상승 추세 지속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시간 맞춰서 두 분이 종목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10개, 저희가 총 20가지 종목을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마지막 탑픽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도 어느 정도 뭐 차트 보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청원 FA님부터. 저는 텔레칩스라고 하는 텔레칩스 기업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반도체 쪽의 흐름은 분명 한 번 옵니다. 네. 그게 언제인지 아무도 모를 뿐이고요. 삼성전자나 기타 차량용 반도체 모두 기회는 있으니까 그것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가격 2만 원이고요. 손절 가격 14,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알려주신 반도체 관련 텔레칩스, 반도체의 타이밍 분명히 온다라는 의견이셨고, 자, 김근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저는 마지막 말씀드린 저도 M게임 준비했습니다. M게임. M게임 전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그럴까요? 자, 하단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가격대가 28,500원 구간대인데 네. 이게 이 M게임 같은 경우는 좀 눌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좀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서 하단에 이제 7,800원 전저점 구간을 손절가로 보고 목표가는 고점 부분 9,500원 선이 되겠네요. 이렇게 네. 보고 사이에서 트레이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 골라주신 탑픽 종목 텔레칩스와 M게임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알려드린 20가지 종목 중에도 마음에 드는 종목 있으시면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두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들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더욱 좋은 종목들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